왕가이. 그는 홍콩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 중 한 명이다. 독창적인 시각적 스타일과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영화계의 시인으로 불린다. 그는 1958년 중국 상해에서 태어났고 1963년 5살 때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하게 된다. 당시 홍콩은 영국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양 문화와 중국 전통이 혼합된 독특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고, 홍콩에서 상해어를 사용하는 왕가이는 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그 영화에서 드러나는 외로움과 소외감, 정체성의 혼란을 묘사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고, 그 영화 스타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로 경력을 쌓은 그는 1988년 열혈남아를 연출하면서 감독으로 데뷔한다. 아오는 치료를 위해 홍콩으로 오게 되고 삼합회 조직원 아와의 집에 며칠 머물게 된다.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둘은 점점 서로에게 이끌리며 사랑에 빠진다. 아와는 그녀를 통해 뒷골목 삶을 벗어나길 바랬지만 늘 사고만 치는 의형제 플라이가 조직과의 갈등으로 인해 또 한 번 심각한 사건에 휘말리고, 아와는 그를 돕기 위해 결단을 내리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열혈남아는 홍콩 누아르의 틀을 따르면서 감정의 깊이를 중시하는 미장센과 속도감 있는 편집을 통해 인물들의 내면을 더욱 섬세하게 표현한다. 슬로모션, 네온빛 조명을 활용해 시각적인 스타일, 그것들을 부각시키며 관객들에게 비극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러한 영화적 언어들은 이후 그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의 영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왕가이는 그의 독창적인 영화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그게 바로 1990년작 아비정전이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아비는 사랑을 갈망하지만 인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는 지속적으로 수리진의 마음을 흔들고 그녀와 연인 관계를 맺지만 곧 그녀를 떠나버리고, 이어 루루와 얽히며 또 다른 사랑을 이어간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도 역시 오래가지는 못한다. 루루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한 아비는 모든 관계를 끊고 친어머니를 찾아 필리핀으로 떠나지만 결국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외로운 방황 끝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영화는 그의 두 번째 작품으로 당시 홍콩의 젊은 세대가 느끼는 정체성과 외로움을 주제로 다룬다. 그는 장면 전환과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독특한 편집 기법을 사용하고 장국영의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 클로즈업과 슬로모션을 활용한다. 영화 속 장면에서 느껴지는 색채와 조명은 인물의 감정 상태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특히 초록 파란빛을 통해 고독한 분위기를 잘 표현한다. 또한 아비정전에서 음악은 중요한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며 인물들의 감정을 극대화한다.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으나 아비정전은 왕가이의 시적이고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첫 영화로 이후 그의 작품 세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영화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 영화는 1994년작인 중경삼림. 영화는 홍콩을 배경으로 두 개의 독립적인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외로움을 그린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별을 극복하지 못한 경찰 223번이 유통기한이 만료된 파인애플을 모으다 우연히 만난 금발머리 마약 밀매상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며 위안을 찾게 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이별을 겪은 경찰 663번이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 페이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는 이야기를 그린다. 페이는 663번의 아파트를 몰래 드나들며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 사랑과 상실의 감정을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홍콩의 밤거리와 함께 그려내며 영화적 실험과 시적 감수성이 결합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중경삼님은 홍콩이라는 도시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단면을 감각적으로 포착하며 현대인의 고독과 인연의 의미를 탐구한다. 두 이야기 속 인물을 통해 사랑이란 감정이 때로는 잠깐 스쳐가는 순간일 수도 있고, 일상 속에서 천천히 찾아오는 걸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는 특정한 대본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촬영되었고, 배우들에게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줬다. 또한 중경삼님의 사운드 트랙은 영화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반복적인 음악과 특정 사운드를 통해 영화의 리듬을 구축하고 관객들이 인물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예를 들어 마마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은 극중 캐릭터 페이의 자유롭고 유쾌한 성격을 상징하며 반복적으로 등장해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 작품은 당시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스타일 덕분에 왕가이를 홍콩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만들었다. 바로 1년 뒤 1995년 왕가이 감독은 중경삼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후속작으로 타락천사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킬러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파트너와 함께 청부살인을 이어왔다. 그는 항상 주인 없는 방에서 침대 시트를 정리하거나 쓰레기 검사를 하는 파트너의 흔적만을 느낄 뿐이다.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파트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결정을 알리려 한다. 한편 수감번호 223번 하지무는 5살 때 유통기한 지난 파인애플을 먹은 뒤 말을 잃었다. 밤마다 주인 없는 상점을 무단 침입해 장사를 이어가는 그는 떠나버린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찰리를 만난다. 찰리와 하지무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밤거리를 떠돌며 서로를 치유하기 시작한다. 중경삼님과 같은 스타일로 주제를 공유하며 흔들리는 핸드헬드 촬영, 비대칭구도, 스테프니 팅 기법을 통해 현대 홍콩의 이방인들, 사랑, 고독,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을 묘사한다. 타락천사는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를 벗어나 서로 얽히고 스쳐가는 인물들의 고독한 삶을 짧고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묘사한다. 이로 인해 영화는 현대사회의 단절과 상실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한다. 현실 속에서 스쳐가는 인연과 미안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사랑과 소통의 부재를 표현하는데 절묘하게 들어맞는다. 일부 비평가들은 타락천사의 비선형적인 서사와 독특한 촬영 기법이 오히려 혼란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영화 속 인물들이 과도하게 고립되고 지나치게 비관적이어서 관객이 감정적으로 몰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에도 불구하고 타락천사는 왕가이 특유의 스타일과 감성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왕가이는 이 작품으로 1997년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다. 이로 인해 그는 국제적 명성을 더욱 확고히 다졌다. 다음 영화는 해피투게더다.
보영과 아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다툼과 하회로 점철된다. 충동적이고 자유로운 보영은 아이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안정된 사랑을 원하는 아이는 점차 관계에 지쳐간다. 결국 둘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고 혼자가 된 아이는 대만 청년 창을 만나게 된다. 창과의 만남을 통해 아이는 새로운 가능성과 위안을 느끼며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영화는 아르헨티나의 화려하면서도 쓸쓸한 풍경을 배경으로 사랑의 기쁨과 고통, 그리고 고독 속에서 성장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왕가의 특유의 감성적 시선으로 섬세하게 그려낸다. 보영과 아이의 복잡한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삶의 여정과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깊이 있게 담겨 있다.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사랑과 관계에서의 불안정함,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 독립적인 자아 형성 등 보편적인 감정과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 홍콩 반환 직전의 불안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홍콩인인 주인공들이 이국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혼란은 정체성에 대한 은유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국적 배경 속에서 소통과 정착을 갈망하지만 결국 홀로 남겨지는 인물들을 통해 사랑과 상실의 보편적 고통을 표현했다. 해피투게더는 탱고 음악과 아르헨티나 현지 음악을 사용해 분위기를 극대화했고, 특히 아스토로 피아졸라의 탱고 아파시오나토와 프랑크 자파의 창가 리벤지는 영화의 감정적 긴장감과 고독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화의 제목 해피투게더는 미국 밴드 터틀스의 곡 제목에서 가져왔으며 역설적으로 영화 속 주인공들이 결코 행복하게 함께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이 영화로 인해 왕가이 감독은 감각적 표현과 대담한 주제 선택으로 인간의 고독과 사랑을 다루는 방식이 한층 더 확장되었다고 평가되었다. (2000년대) 개봉된 화양연화는 왕가이 감독의 대표작으로 1960년대 홍콩을 배경으로 남녀 주인공이 금지된 감정을 느끼며 서로에게 끌리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멜로드라마이다. 이 영화는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통해 시대의 분위기와 두 주인공의 내면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주인공 차오와 소리지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으로 배우자들이 서로 불륜관계임을 알게 된다. 이에 상처받은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점점 가까워진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사회적 도덕성과 개인적 갈등 사이에 고뇌한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리면서도 감정을 억누르며 아쉬움 속에 이별을 맞는다. 영화는 사랑과 시간, 그리고 이루지 못하는 감정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고 미묘하게 표현한다. 화양연화는 붉은색, 녹색, 금색 등 강렬하고 깊은 색채가 두드러진다. 특히 장만옥이 입은 다양한 지파오는 그 시대의 홍콩의 우아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녀의 의상과 색감에서 극중 수리첸에 억눌린 감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주로 좁은 창문이나 문틈을 통해 혹은 벽과 벽 사이로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듯이 촬영하는 구도는 그들의 불가능한 사랑과 제약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관계가 깊어져 갈수록 두 인물을 한 프레임 안에 두는 이 정교하게 조절된 구도는 관객이 인물의 감정을 밀도 있게 느끼도록 한다. 영화는 느리고 반복적인 장면을 통해 인물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 변화를 느끼게 한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주치는 장면, 좁은 골목길에서 만나는 장면 등 반복되는 장면은 그들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미세하게 보여주며 두 사람의 감정이 쌓여가는 모습을 세밀하게 포착한다.
화양연화는 왕가희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가장 많은 찬사를 받았던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후보에 올랐고 양조위는 이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많은 영화 평론가들로부터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평가받고 있다. 왕가희 감독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철저한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대본 없이 촬영하는 독특한 방식과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 촬영하는 그의 스타일은 배우들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이는 그의 작품에 밀도 있는 감정을 불어넣는 원천이 되었다. 왕가희 감독은 단순한 영화 감독이 아니다. 그는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인이며 그의 스타일과 주제는 오늘날 수많은 영화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영화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시대를 초월한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그럼 이만 왕가희 편을 마친다.